안녕하세요. 인천원역 맑은숲 한의원 진현호 원장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나요? 라고 자주 물어보십니다. 다이어트를 해도 요요가 오는 사람이 많고 다이어트 과정 자체가 힘들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는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기에 오늘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고자 합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3가지 주제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고민이 바로 목표 체중 설정입니다. 목표 체중은 단순히 숫자가 아닌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얼마나 뺄 거냐에 따라서 다이어트 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는 반드시 올바르고 현실적인 감량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감량 목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건강이 상하지 않을 만큼의 목표, 두 번째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목표, 세 번째는 근육이 아니라 체지방 위주의 감량이 가능한 목표입니다. 이 중 한 가지라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다이어트 하는 게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마다 한 달 동안 감량 목표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직업마다 생활 패턴, 식생활 습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이 감량을 하더라도 한 달에 6에서 8% 이상으로는 잡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건 생활 습관에 따라서 다르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퍼센티지 이하에서 내 생활 패턴이나 과거 다이어트 경험 등을 고려해서 감량 목표를 정하는 것이 좋고요. 일단 해보면서 꾸준히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어렵다면 목표를 조금 낮춰도 상관없습니다. 당장 1, 2kg 더 빼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다이어트를 한 달 더 하는 한이 있어도 내 몸이 편안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주로 저탄고지 위주로의 식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탄수화물 양을 줄여보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예전에는 지방을 먹으면 살찐다라고 생각하셨지만 요즘엔 좀 달라졌죠? 살이 찌는 원인은 지방이 아니라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높아지고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이 혈당을 체내에 저장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살이 찌는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요즘에는 이걸 잘 알고 계셔서 혈당 스파이크를 조심해야 한다, 탄수화물을 조금 먹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탄수화물의 과다한 섭취가 기본적으로 살이 찌는 이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탄수화물을 평소보다 덜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한 끼에 밥 한 숟가락만 덜 먹어도 살이 빠질 수가 있어요. 다만 탄수화물을 섭취하실 때는 첫 번째 탄수화물을 복합 탄수화물로 바꾸기, 두 번째 양을 한 번에 끊는 것보다는 천천히 줄여나가기, 이 2가지를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탄고지와 함께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시는 간헐적 단식이 또 있습니다. 먹는 시간만 조절해서 살을 뺄 수 있다는 이야기에 많은 분들이 간헐적 단식을 좋아하세요. 간헐적 단식은 일정 시간 동안 음식 섭취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16대8 방법을 씁니다. 16시간 동안은 음식 섭취를 제한하고 남은 8시간 동안 음식을 섭취하는 것인데요. 식사 시간을 제한해서 인슐린 농도를 낮게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간헐적 단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복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공복 시간에는 칼로리가 있는 것을 철저하게 먹으면 안 돼요. 공복 시간에 먹을 수 있는 건 물, 아메리카노, 칼로리가 없는 허브티 정도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도 마음껏 먹는 게 아니라 평소대로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폭식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또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끼니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합니다. 또한 처음부터 무리하게 공복을 시도하지 말고 개인의 생활 리듬과 건강 상태에 맞춰 조절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이어트 중에 이거 먹어도 괜찮아요? 이거 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술, 디저트, 야식 등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는 제로 음식, 제로 과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음식들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중에 이런 거 좀 해도 될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는 그냥 모두 다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술, 디저트, 야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살을 빼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겠지만 웬만하면 참는 게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로 음식 같은 경우에도 역시 다이어트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로 음식은 먹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이 제로라는 이름 때문에 마치 살이 안 찌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로도 다 살이 찝니다. 그 제로 음식들의 단맛을 대체당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칼로리는 딱 당을 뺀 만큼 들어있습니다. 오히려 당을 뺐기 때문에 맛을 살리기 위해서 지방이나 다른 첨가물을 넣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음식과 제로 음식의 칼로리 차이가 거의 나지 않기도 합니다. 당연히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이런 거 해도 되나 먹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자주 드실 텐데 이런 경우에는 다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이라면 궁금해 하시는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적절한 감량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건강을 해치지 않고 지속 가능하면서 체지방 위주의 감량이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이 지속 가능하다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식단입니다. 기본적으로 탄수화물을 조금씩 줄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탄수화물이 살이 찌는 원인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줄이는 저탄고지 식단 혹은 먹는 시간을 조절하는 간헐적 단식을 실천해 보세요. 세 번째는 다이어트 중에 해도 될까? 하면 안 될까? 하는 것들은 모두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다이어트에 큰 도움은 되지 않아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계획을 세우는 데 한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원년 맑은숲 한의원 진연호 원장이었습니다.